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은 저희가 특별법도 만들고 시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 세 개의 기관 단체장들이 모두 합의를 해서 시행만 앞두고 있던 그 3개월의 상황에 모든 걸 뒤집지 않았습니까? 3년간 이루었던 걸 3개월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메가 서울이라니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가분수의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매우 좀 유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이 발전하려면 서울이 망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서울 망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네.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기 때문에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또 아주 강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서울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이 지방을 빈약하게 만든다라는 논리로 가는 것은 저는 이분들이 정말 여당을 때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지역 현안과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부산시의회 서지연, 이준호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안부를 묻기 전에 지금 지역 현안이 너무 큰 게 많아서 먼저 서울시 김포구라는 키워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김포 편입이 이 정치권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포시가 왜 서울로 편입이 돼야 하는 건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이준호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잖아요. 그런데 서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팽창하면 할수록 서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벌써 900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도 인구는 1,30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 팽창하고 있지만 좀 약간 반비례라고 해야 되나? 좀 서울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서울을 우리가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네. 조금 더 서울의 기능을 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은 정확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아직 안 나왔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인 정당입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불씨를 키웠고 실현을 시켰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은 저희가 특별법도 만들고 시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 세 개의 기관 단체장들이 모두 합의를 해서 시행만 앞두고 있던 그 3개월의 상황에 모든 걸 뒤집지 않았습니까? 3년간 이루었던 걸 3개월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메가 서울이라니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가분수의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매우 좀 유감인 상황입니다. 네, 가분수란 표현까지 하셨는데 지금도 서울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혹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서울이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 빨아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G8 정도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선진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의 인구가 1,000만 밑으로 떨어졌다.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굉장히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게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좀 사용하는 것이 지금 시기상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 동의를 하나도 할 수가 없고요. 네. 존중은 합니다만 동의는 하지 못합니다. 우선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고 계신데 수도권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50.6%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OECD 기준으로도 최대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위주가 수도권으로 모두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구 감소에도 주 원인이 된다라는 한국은행의 보고서 결과도 있습니다. 네. 서울의 인구가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줄겠습니까? 집값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워라밸이나 삶의 질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 경기도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 메가 서울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김포라는 곳이 수도권 표심을 좀 잡기 위한 곳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선출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이 48만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네. 김포가 금포가 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경기 북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무적이라 부산 지역에서 부산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씁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좀 뭔가 모순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정부 국정기조와는 좀 어긋나는 부분 아닌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게 왜 모순이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이 발전하려면 서울이 망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서울 망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네.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기 때문에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또 아주 강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서울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것이 지방을 빈약하게 만든다라는 논리로 가는 것은 저는 이분들이 정말 여당을 때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네. 서 의원님께서 방금 좋은 척도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수도권이거든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서울이랑 수도권을 혼용하지 말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인정. 하지만 그중에서도 경기도로 많이 치우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의 재조정을 위한 것이지 이것을 지방과는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준호 의원님께도 이어서 좀 질문해 볼게요. 그 메가시티 서울 특위위원장을 맡은 분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에요. 메가시티 부산을 재점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부산에 연접한 김해와 양산도 서울의 통합을 원하는 김포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김해와 양산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인데 이거는 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아직까지는 공론화된 의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공론화되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조경태 의원이 특위위원장이 된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당내에서 5선이고 네. 중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아젠더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정치력이 되는 분을 선임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에서도 이런 부울경이 함께하는 메가시티였죠. 지금은 경제동맹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에 다시 재점화하기 위해서 이 PK권에 있는 의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의 이런 말씀도 저는 네. 공감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가 김해와 양산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인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님이 좋은 의제를 좀 저는 던져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 두 의원님 포함해서 방금 이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서울에 대한 축소를 고민을 하신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거면 산업은행 뭐하러 이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하고 그리고 서울로 집중되어 있던 인프라들을 분산을 해야 된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기조와 네. 지금 이 메가서울에 대한 기조는 정말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요. 우선 메가서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거기에다 지방 소멸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빠진 상태에서 메가서울만 이야기를 하니 네. 당연히 지금도 서울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고 뭐 의사부터 변호사부터 모든 인구가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더 키우겠다. 서울이라는 지역이 뭐가 축소가 된다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김포를 함께 유입을 시키겠습니까? 실제로 수락에 있는 한 R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동은 의정부에 붙어 있고 네. 3, 4동은 노원구에 붙어 있어요. 네. 3, 4동의 집값이 몇 천만 원 더 비쌉니다.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보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과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부산의 의원님이십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어그러지는 걸 보셨으면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건 불에다가 물을 부어서 다 꺼뜨려 놓고 그 재밖에 남지 않고 불씨도 붙지 않는 그 재에다가 다시 불씨를 키우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 한간의 지적이 뭐냐면 부산에서 표를 받고 서울을 위해 일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돌아보고 싶어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울에 좋은 아젠다가 던져졌을 때 네. 부산 의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서 그 아젠다가 부산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부산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에 한다고 했을 때 부산 의원들이 나서서 우리도 해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소 의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정정을 해드리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내어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 서울도 내어준 만큼 또 그것들을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또 받아감으로써 이런 우리가 행정구역 간의 이런 헤게모니를 재조정하는 것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약점이 항구가 없거든요. 네.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김포를 이렇게 서울이 안게 되면 바다까지도 접근이 아주 유용한 그런 구조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이미 인프라가 차고 넘쳐서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하는 곳에서 바다까지 행정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 지리산이나 설악산도 다 들고 가지요. 낙동강까지도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2개의 축으로 2바퀴로 원심력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은 어그러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울산과 경남에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특별법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의회를 통과했던 부분도 모두 해산을 시켜버리면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만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반대만으로도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시 재점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산의 김해와 양산 또 이제 서울과 통합을 원하는 김포나 구리 같은 상황에서 봐도 될까요? 저는 같은 상황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제가 공론화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여당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부울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공론화되지 않은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김포 서울 아젠다가 띄워진 게 부산 입장에서 아주 좋은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뭐 같은 결로 해석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어떻게 보세요? 3년간 저희가 공론화했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까지 시켰고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왜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해서 시의회가 모두 통과를 시켰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양산과 울산이 편입이 되는 것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동일성을 얘기를 하자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청년 인구가 모두 유출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울산이나 양산 같은 경우가 김포처럼 확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인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도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론화에 대한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울경 메가시티는 말 그대로 도시 간의 연합, 연대 혹은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 편입이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접근이 다른 겁니까? 완전 접근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해석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고 또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랑 김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보고 부작용도 잘 우리가 보고 양산이랑 김해를 수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경제동맹이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동맹은 표면적으로 이제 특별연합을 대신하는 모양새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경제동맹도 이제 파기가 되고 사실은 지금은 뭐 어떠한 다른 형태로 그냥 연합의 형태로 같이 일을 한다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나 해낸 것을 보면 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게 없고 단지 예산을 따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를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같이 갔다 정도뿐입니다. 결국은 특별법에 의거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 근거로 예산을 지켜줄 수가 없으니 부산, 울산, 경남 각각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같이 갔다라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어떠한 기능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박형준 시장께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께
행정 통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한수 지사가 좋은 제안이다. 우리 해보자라고 화답을 하셨고요. 이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를 합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광역단체장께서 이런 행정 통합에 호응을 하신 것은 아주 저는 건설적이다. 왜냐하면 두 도시가 합쳐지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만두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진행 단계지만 좀 빨리 급물살을 타서 저는 박경준 시장님의 계획대로 2026년까지 부산 경남이 좀 통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의 의원님께서 특별법 제정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특별히 구성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두르고 있긴 한데 절차를 거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십니까? 네, 이제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발의되게 되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그렇죠.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게 되면 또 국무회의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또 의결이 되면 이제 공포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기는 해요. 6개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제 군의군이 대구에 편입되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네. 그 전례를 봤을 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합의 기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좋습니다.